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사실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도 굉장히 좋았어요. 올라간 종목이 이제 대다수였는데 그럼에도 지수가 밀린 건 역시 이제 삼전닉스가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삼전닉스에 대한 그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아직까지는 누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으로 이제 집중된 시선 이렇게 했습니다. 와, 좀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정말 강했네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의 V자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정말 코스닥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빠졌다. 근데 요거를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를 제약바이오가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개별 호재를 또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트리거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 부진이 됐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bad is good, 그러니까 나쁜 이슈를 좋게 해석했죠. 어떻게 좋게 해석했죠?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미국의 그 CPI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됐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주에는 가장 큰 호재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갔고 코스닥이 견인되는데 훨씬 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7월 고용지표를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나쁘진 않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고 계절성도 있었던 것 같고 정부 관련해서의 고용이 좀 빠진 걸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나쁜 지표는 아닌데 수치적으로는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낮아지고 실질적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좋게 해석됐다. 좋은 것만 해석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강한 것은 개인 자금과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에 그 삼전릭스 레버리지의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고,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타 매매가 안 되는 거죠. T 플러스 2일이 돼야 된다는 거. 레버리지를 판 돈으로 바로 레버리지를 못 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급감을 했고 그 수급들이 여러 군데로 이제 확장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실제로 7월 31일 이후부터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코스닥 강세와도 충분히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BM 공급난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AMD가 사양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다 반도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메모리 반도체가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거나 필요 없는 뭐 그런 AI 시대가 온다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들은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BM은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다. 그래서 지금 HBM4E로 넘어가려고 했었다가 2가 이제 공급 부족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HBM4로 약간 좀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단수도 한 16단까지 받다가 이게 단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성능은 좋아지겠지만 수율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16단 말고 12단을 다시 한번 좀 채택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HBM 공급 부족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슈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 특히 반도체 장비가 좀 강했는데 호남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2030년 6월에 양산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호남 클러스터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호남 클러스터 빠르게 하겠다라는 이슈, 그리고 얼마 전에 다뤘던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한 9월이나 요 정도에 그 전력과 용수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이슈들, 그리고 오늘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말 정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까지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양산을 2030년 6월에 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호남 클러스터에서 2030년 6월에 양산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근데 정말 빠르게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까?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양산이 되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년이잖아요. 8월. 근데 2030년 6월이라고 하면 4년이 안 남았어요.
4년이 안 남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생산까지 하겠다? 네, 그게 가능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2030년 6월이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요때 끝나기 때문에 임기 안에 혹은 임기 끝나는 직전에 그때 한번 내가 생산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슈는 그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소부장주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맞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징 섹터가 뭐 너무 많았는데 사실상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전 닉스 빼면은 그냥 웬만한 거 다 올라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대한광통신, 성호전자, RF머티리얼즈. 제가 요즘에 이 특징 섹터에서 광통신을 계속 들고 나오네요. 네,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또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증권, 스피어. 근데 저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다 똑같은데 성장주가 우상향을 보이려면 일단 지수가 확실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코스피는 좋지 않죠. 그게 삼전 닉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삼전 닉스가 가지 않으면 성장주가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 반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 개별 테마주들, 물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 우주를 본다면 긴 시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들은 우주항공주이면서 방산주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 모멘텀도 깔고 간다고 보는데 뭐 스피어 같은 종목들은 개별주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상향을 지속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스페이스X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아니면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이럴 때 단기의 급등 그리고 차익 매물 출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에 적합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금속 관련주 고려한 영풍, 엘컴텍.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뭐도 규제, 뭐 태양광도 규제, 뭐 자원도 규제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이제 국가 내 난타전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 수혜주를 계속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입 밖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또 금속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요것도 이제 테마나 이런 식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상향보다는 역시 급등 이후에 눌림 반복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반도체 장비, 테스, 두성 엔지니어링, 기타 등등 종목군들.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 뭐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 관련된 그 반도체 투자 그다음에 용인 관련된 투자들 규모 50조 원 이상 두 군데 합쳐서 나왔죠. 그 부분은 당연히 장비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었다라고 보고 또 호남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는 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테라팩 규모를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커요.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여의도 3배 면적이라고 나왔어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반도체 라인이 총 4개 정도, 페이즈가 4개 정도 될 것 같은데 페이즈의 그 총 길이가 5km 정도. 5km. 네, 말도 안 됩니다, 진짜. 5km 마라톤도 있는 거 아시죠? 5km. 마라톤에 5km가 제일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즈 여기서 끝까지 가면 5km 마라톤을 해야 돼. 한 2바퀴만 돌면은 마라톤 42.195가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큰 규모인데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국내 장비가 뭐 거기에 밸류체인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투자가 정말 대규모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전공정 장비주에도 투심 개선으로 연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올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용인팹, 평택팹, 호남팹, 테라팹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로서 꾸준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나인테크, 애경케미칼. 2차 전지가 원래 초반에 약하다가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냈네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이긴 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낙폭과대주가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도 굳이 신규로 지금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전히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도 많이 빠졌고 빅2도 여전히 싸기는 해요.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수급적인 압박이 좀 있어서 그게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이후로 해서 저는 살짝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고 MLCC, 아모텍과 대주전자재료. MLCC는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콘덴서죠. 콘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전력 조절 장치. 데이터 센터는 전압이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기 위한 MLCC, 공급자 우위 환경이라는 거고, 오늘은 확실히 바이오, 알테오젠 보유하신 분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온 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까지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블랙록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플러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완화. 이 두 가지가 절대 작지 않은 호재거든요. 근데 두 작지 않은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한 10만 원 정도 빠져 있긴 한데 이게 바닥 대비해서는 아마 7, 80%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좋은 종목이라는 거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좀 쉬어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B2가 제동을 걸렸다. 중국도 지금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 창신 메모리 상장했지, 좀 있으면 양지 메모리 상장하지, 그다음에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 직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성장 기대감이 높은 이런 종목군들이 과창판에 연속으로 쭉쭉쭉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뭐 ETF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죠. 좋은 모멘텀이 한 번에 겹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컴다운 해라. 그래서 B2에 좀 제동을 거는 이런 모습입니다.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기는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삼성닉스의 주주하는 기대감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설레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KB증권에서 삼성전자 최대 200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참 반도체는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커요. 그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실제로 이제 그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현금 흐름의 50% 정도는 투자를 쓰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진짜 200조까지 주주환을 한다면 현금적인 여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 뭐 단기간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간 보자면 그 부분은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배당 이런 것들을 할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참 어렵죠. 너무 적으면 시장이 실망할 거고, 너무 크면 당장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니들 그러면 앞으로 엄청 투자해야 되는데 돈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환원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나온다는 것은 지수의 하단을 조금 버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연내 삼성 월렛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를 종종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도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면 카드 쓰시잖아요. 카드를 직접 긁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삼성페이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요즘에는 그 페이스 뭐죠? 얼굴로 하는 거? 이름 뭐지? 페이스 뭐더라? 그런 걸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카드사의 결제망을 좀 통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간적인 걸림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이런 제한들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를 거치지 않아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결제할 수가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나중에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이것도 위험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양자 암호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는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그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원래 통과가 이제 좀 임박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래도 뭐 연내는 통과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이 생각보다 또 실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보통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의 반등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코인 시장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비트코인이 한 9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나요? 한 개당? 지금 뭐 비트도 되게 낮고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XRP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는 빨리 올라가진 못해도 하방을 조금 다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대감도 같이 올라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테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폴드 A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최대 520만 대. 이번에 갤럭시 Z 폴드가 진짜 엄청 잘 나간대요.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했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에 대한 그 가격 포지셔닝에 성공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8과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가 나왔죠. 근데 울트라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폴더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책처럼 접는 거, 그거고,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8은 4대3 비율로 나온 좀 이쁘게 나온 폰입니다. 근데 이제 그 4대3 비율로 나온 폴드가 220만 원 정도고, 그 책처럼 나온 기존의 울트라로 바뀐 그게 28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아이폰 폴더블이 나와요. 폴더블 아이폰 가격은 300만 원 이상으로 추정. 그러면 지금 신제품 폴더블 중에는 중국산을 제외하면 갤럭시 Z 폴드 8이 제일 싼 겁니다. 그 4대3 비율로 나온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절대 가격으로 보면 200만 원 넘으니까 스마트폰 너무 비싸긴 해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폴더블은 더 비싸. 울트라. 아이폰은 300만 원 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야, 지금 폴더블 살 거면 이번에 디자인도 이쁘게 나왔는데 요거 한번 사보자. 실제로 이 사전 예약에서 갤럭시 Z 폴드 8 그 4대3 비율로 나온 게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원래는 울트라 버전이 있으면 울트라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에 뭐 성공해서 그 일본에서 뭐 추가적인 생산 이런 이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의 이익 개선이 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표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7월 현대차 권역별 판매 성장률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2.8% 플러스. 요즘에 자동차 판매를 보면 확실히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계속 선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주가 실적으로 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로봇에 대한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주 참 지루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자동차주에도 충분히 기회는 저는 올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저는 그 세 종목을 항상 탑으로 보고 수급이 유입되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무너지면 못 갈 것이고 버텨주거나 우상향을 보여줬을 때 수급이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다.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좀 홀딩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건설사 실적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GS건설이 조금 부진했고 삼성 E&A,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다 좋았어요.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모멘텀들, 뭐 재건, 국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국내에서 뭐 수도권 5만 호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수주, 플랜트 공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도 건설사가 들어가서 뼈대 구축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도 건설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그게 에너지든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 클러스터든 다 건설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주도 금리 민감주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내 메모리 업체별 신규 팹 계획을 보면은 삼성전자, 평택, 용인, 관주, 천안, 온양, 하이닉스, 용인, 청주, 호남, 서남권.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용인과 청주 부분에서 M17 포함해서 추가적인 증설 계획을 밝혔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아니면 호남팹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제 청주나 뭐 광주, 평택 이런 데서도 꾸준하게 투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장비주의 모멘텀이에요. 예, 반도체 장비주의 모멘텀. 조금 더 간다면 소재와 부품주의 모멘텀까지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클린룸 관련주가 요즘에 좀 많이 밀려 있긴 한데 언젠가는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클린룸 관련주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클린룸 관련주가 이제 뭐 ENG 들어간 한양 ENG, 신성 ENG 아니면 뭐 KN솔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